자, 이번 강좌에서는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복이라는 말을 앞서서 중복 순열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중복 순열은 경우의 수에서의 고배 법칙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근 방법도 약간 좀 달라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우리가 중복 조합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문자 A, B, C 3개가 있어요. 자, 이 3개 중에서 4개를, 문자 4개를 중복해서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조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직접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나는 편하게 A 4개 선택할 거야. 이렇게. 또 누군가는 나는 A 2개에다가 B 하나, C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전부 다 해서 이렇게 C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나올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면 전부 다 해서 15가지 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서로 다른 3개의 물건들 중에서 대상 개체가 되겠죠. 그것들 중에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H 3의 4다.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뜬금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뭐 퍼뮤테이션의 기호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컴비네이션 기호가 사용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인 얘기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접근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 중복 조합. 분명히 말을 보니까 그룹핑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아놓는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개체가 있다면 그것들 중에 r개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선택을 한다. 요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한다. 중복이 허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끝나는 거, 그냥 모아놓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중복 조합의 가지수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H, N의 R이다. 요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H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사용이 됐네요. 이 H는 뭐냐면 여기 한번 지금 잘 보세요. A, B, C 3개의 문자가 뭐 혼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혼잡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영어로 homogeneous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잡되어져 있다. 혼잡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H자를 띄어가지고서 이렇게 써주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세 번째, 계산법.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잘 살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잘 살펴보면 선생님이 지금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어진 것처럼 써놓다가 보니까 이거 순열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AABC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런 거 어떤가 한번 보세요. ABCA하고 순열의 개념으로 보면 얘하고 얘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합의 개념으로 보면 어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분명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룹핑하고 끝낸다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그룹핑이 되어지는 모임을 만들어 놓는 경계선을 내가 이렇게 지어 놓는다면 어때요? A 2개, B 하나, C 하나라는 얘기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다면
역시 A 하나, B 두 개, C 하나. 그러니까 A, B, C가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 놓게 되면 경계선으로 그렇게 그어 놓기만 하면 A, B, C는 자동으로 저렇게 4개를 채워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거기서 조금 일반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종류가 혼잡돼서 들어가니까 경계선이 필요하지만 여기 같은 경계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시킬 거니까 자 이렇게 경계선 2개 갖다가 포함시켜 줍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놓든지 여기다 놓든지 뭐 앞에다가 이렇게 놓든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렇게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문자 4개와 경계선 2개에 의한 배열 방식. 문자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계선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열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자동으로 맨 앞자리에는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모임의 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어지네요. 이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산을 앞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꼴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4개 그리고 2개에 의한 배열을 전체 배열에서 빼주자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면 4개, 2개 합치니까 6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구조에서는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6의 4로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이거를 대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걸 좀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경계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내가 뽑아놓은 문자의 개수에다가 경계선 2개가 합쳐져서 6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화되어져서 쓸 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얘는 컨비네이션 문자가 3종류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A, B, C가 갈 거니까 경계선 2개. 만약에 문자가 4개가 되어지게 되면 경계선은 3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n에다가 선택하는 개체수에 따르는 것 중에 하나를 빼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컨비네이션 6의 2하고 같은 거죠. 맞나요? 그래서 3, 5, 15, 15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계산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n과 r을 구분지어서 써주고 그것이 선택으로 끝나느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복 조합의 형태로 계산을 하는데 식은 이렇게 써주고 계산은 n에다가 r에서 하나 뺀 것을 보태서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너무 복잡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복 순열일 때와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일 때에도 어떤 게 n이고 어떤 게 r인지에 대한 구분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지금 보니까 요 n이 앞에 있고 r이 뒤에 있네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개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얘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알게만 줄래? 알게를 뺏어가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빼앗기는 쪽입니다. 당하는 쪽이에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계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수능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앞에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뒤에.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려면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극단적인 경우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세요. 문자가 4번 중복해서 사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수동적인 입장, 선택하는 이쪽이 능동적인 입장. 그래서 3, 4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보면서
짐작을 해놔야 돼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투 9라고 하는 방정식을 하나를 주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 해를 구하는데 이 방정식 하나밖에 없는 상태네요. 3원 1차 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첫째, 아닌 정수회를 생각합니다. 아닌 정수회.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합쳐서 9가 되어지는 그러한 정수회의 쌍의 개수. 몇 개나 될까? 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서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개다라고 금방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봅시다. 일단 정수회라고 한다면 이 정수회는 말 그대로 정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수의 기본 단위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씩 커져 나가거나 그만큼씩 작아져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들을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에서 1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 자, 이때 여기 있는 1은 9개가 있는 겁니다. 9개. 자, 이 9개의 1 중에서 몇 개가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에 따라서 순수상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1, 여기에 3개가 여기로 갔고, 여기로 2개 갔고, 여기로 하나, 둘, 셋, 4개가 갔다라고 한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쌍이 뭐냐면 이런 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수의 쌍, 이런 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특별한 경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이 몽땅 다 여기로 다 들어왔다. 여기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애가 굿빵빵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첫 번째 일이 X를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일도 X 선택했고, 세 번째 일도 X 선택했고, 마지막 일도 X를 선택했다. X가 중복 선택되는구나. 즉 문자가 중복 선택되는구나. 맞습니까? 중복 선택되는 거니까 앞에. 그렇죠? 그리고 선택되어진 요것들에 대해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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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쭉 하고 지금 표시가 되어지는데 그 위치들에 대한 구분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얘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X 3번, Y 2번, Z 4번 하고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X 한 번이 이 뒤에 가서 선택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문제될 거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만 하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 3개가 선택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9개의 일에 의해서 선택당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수동적인 입장, 일 9개가 능동적인 입장. 이런 입장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컨비네이션 2 빠져서 도니까 11에 9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11에 2하고 같은 거니까 55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더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식을 만족하는 자연수해. 자연수의 쌍의 개수. 자연수해죠. 자연수의 쌍의 개수. 자연수면 0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0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투 1, 9개 이렇게 써놨을 때 여기에 있는 1 중에 아무도 y나 z를 선택을 안 한다면
이거 제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 최소한 자연수면 1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이 여기 있는 문자들을 선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먼저 여기다가 1을 하나씩 먼저 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죠. 1이 6개. 그렇죠? 그리고 그 6개의 1이 X든 Y든 Z든 선택하는 방법에 가지 있어요. 여기 있는 1이 몽땅 다 X를 선택했다. 아, X가 6번 중복 선택되는 거구나. 거기까지 얘기가 되면 아, 얘들이 중복 선택되는 거니까 앞에 H 선택되어진 그 문자들에 대한 X가 선택이 되어졌다, Y가 선택이 되어졌다. 그것들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몇 번에 걸쳐 선택됐는가가 필요한 거니까 H 6번 이렇게 쓰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콤비네이션 8의 2가 되어져요. 8의 6. 8의 6. 그러니까 8의 2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4, 7은 28.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아직도 헷갈려요?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힙니다. 중복 순열하고 달라요. 중복 순열은 하다가 안 되면 경우의 수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든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을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예요. 같은 편지를 3통 가지고 있어요. 같은 편지가 3통이다. 누군가한테 신년 인사 편지를 보내는데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거 인쇄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편지가 3통이 있는데 얘들을 우체통 A, B에다가 넣는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우리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들을 풀다가 보면 뭐 이런 짓을, 이거 경우의 수를 뭐하러 따져?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할 일 없는 이런 짓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같은 편지 3통이랍니다. 그것들을 A에다 넣으려고 그런데요. 그러면 자, 우체통 A가 이렇게 있고 우체통 B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한 통, 여기에 2통. 그것도 3통 되는 거네. 여기는 하나도 안 넣고 여기 3통 다 넣고 싶어. 그래도 3통이에요. 결과적으로 A와 B 우체통에 들어가는 편지가 3통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본 거네. 그쵸? 한쪽으로 몰려서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기 3통, 여기 0통.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 3개 있는 걸로 보라 그랬죠. 요렇게. 그렇게 주게 되면 우체통이 편지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들에 대한 누가 먼저 들어갔냐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조합. 선택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4.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경우의 가지수는. 자,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 우리 앞에서 봤죠? 뭘 봤어요? 같은 편지 3통이 아니라 편지 A, B, C가 있다. 그때 우체통 2개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때는 어떻게 풀었었어요? 응? 이게 지금 같은 편지가 아니라 편지 A, B, C가 있다. 얘네들을 우체통 A, B, C, A, B에다가 넣는다. 어떻게 풀었었나요? 이때는 중복 순열로 풀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편지가 어떤 우체통에 들어갔는지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파이 2의 3으로 계산을 했었다. 이런 사실 우리가 2개 비교를 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이라는 이런 식을 전개를 해보고 싶어요.
전개를 하면 참 많은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얘를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것도 할 일 없는 짓 한다. 그냥 전개하면 되지 항의 개수 뭐 몇 개 있느냐,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항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게 몇 개인지 알면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그런 여지를 확실하게 줄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또 보자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항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승이니까 얘를 전개하면 6차 항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의 6승이 나올 수도 있고 A, B의 3승의 C 제곱 같은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C의 6승까지 이런 항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항들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면 금방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A의 6승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A의 6승 같은 경우는 A가 6개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어때요? A 하나에 B 3개, C 2개. 이 경우는 C가 6개. 7개인가요? 6개.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B, C 문자가 선택당하고 있구나. 몇 번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거나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쵸? 조합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놓아도 A, B 3승 C 제곱, 이렇게 놓아도 A, B의 3승 C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 B, C 순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 조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선택당하는 문자 3개 앞에 선택만 하고 끝날 거니까 H 몇 번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얘는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컨비네이션 8에 6, 8에 2와 같다. 4, 7은 28.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두 6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차다, 6차로서 동차다. 그래서 영어에서 동차라는 말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문제들 풀어봤지만 경우의 수로 들어오면서 함수하고 연관된 문제들이 문제 현장에서 참 자주 출제되어져요. 그게 여기 중복 조합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를 F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X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 4이고 Y는 5, 6, 7, 8, 9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합시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러면 간단하네. 공정승. 그죠? 그러니까 5에 4승 그래버리면 돼요. 그런데 조건으로 2개를 줬어요. 첫 번째 조건은 3에 대한 함수값은 무조건 7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x1과 x2가 이런 크기 관계에 있으면 그들에 대한 함수값 사이에도 크기 관계가 있을 텐데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같아야 한다. 등호 빼고 나면 뭐예요? 함수가 증가 함수네.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의 개념이 조금 약해진 거네. 자, 이랬을 경우에 함수 f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 거냐. 차근차근 체크를 해보자고. 자, 3은 무조건 7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3은 무조건 7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보니까 크기 관계가 있으면 그 크기 관계가 유지되든지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1, 2가 7보다 커지면 될까? 1, 2의 함수값이?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에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네. 1, 2는 반드시 5 아니면 6 아니면 7로 가야 돼요. 그쵸? 7이 포함된 건 뭐야? 등호가 있으니까. 1, 2가 몽땅 다 7로 간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4는 7보다 작은 값으로 가면 안 돼요. 5나 6으로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아도 7로 가야 된다. 결국 얘가 4가 갈 수 있는 곳은 7, 8, 9 중에 어떤 한 군데가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머리를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1이 최초에 5로 갔어. 2도 5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 보내줘도 상관없는 거죠.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1과 2는 모두 다 5로 갈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크기가 결정되어졌다는 이 사실로부터 1과 2가 갈 곳만 두 군데를 선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1이 5로 내가 여기서 만약에 5와 6을 선택을 했다면 1은 5로 가고 2는 6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5와 7을 선택을 해놨다면 1은 5로 가고 2는 7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세 개의 원소들 중에서 1, 2가 갈 두 자리만 선택을 해놓으면 된다. 세 개의 자리 중에 두 자리만 선택을 해놓으면 된다. 요렇게. 중복 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7, 8, 9 중에 4가 갈 곳 하나만 선택을 해놓으면 돼요. 선택만 해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H, 뭐 컨비네이션 3의 1로 써도 괜찮고, 뭐 맞추기 위해서 3의 1로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잘 하면서 산수 계산을 해주면 3의 2는 얼마인가요? 6이 되어지나요? 6. 얘는 3.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6 곱하기 3은 18가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모두 18가지다. 자, 어때요? 중복조합 조금 까다롭죠? 조금 까다로워요. 조합이 순열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다롭다고 난 몰라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알아놔야 돼요. 개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대표적인 문항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